촘촘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4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GTX-A를 최초로 개통하여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었으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GTX-A가 개통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누적 이용객 수 770만 명을 돌파했죠. 그만큼 이 GTX가 수도권 주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GTX-A 노선 개통 1주년의 의미와 이용 현황 알아봅니다.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 건설과 유긴수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GTX-A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했었고 또 개통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는 이 과밀화된 도시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지하 40m 이상의 이 대심도 터널을 굴착하여 급행철도를 운행하는 신개념 대중교통 사업입니다. 네. 예,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장거리 통근자들의 이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 광역급행철도 서비스입니다. 네, GTX 누적 이용객이 이제 1,000만 명에 가까워졌는데요. GTX-A 노선이 개통하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용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기존 교통수단과 GTX-A의 차이 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 우리나라의 고속철도가 이 처음 개통됐던 때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 부산 간 이동 시간이 절반으로 줄면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하게 됐었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GTX 개통에 따라서 GTX가 운행되는 구간의 이동 시간도 이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비로소 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네. 또한 기존 지하철보다 훨씬 빠른 최고 시속 180km를 달릴 수 있는 중고속 철도 차량을 도입해서 이 수도권 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네, 결국 빨라진 속도, 그리고 빨라진 환승, 그리고 쾌적한 환경, 또 직선화된 이렇게 네 가지로 특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출퇴근 30분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동 시간이 매우 단축이 된 건데 실제로 이제 구간, 북부 구간, 남부 구간은 얼마나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건가요? 이 수서 동탄 구간의 경우에도 이 GTX-A 노선 개통 전에는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 75분이 걸렸는데요. GTX 개통 후에는 21분으로 크게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 두 구간 모두 이전보다 소요 시간이 한 3분의 1에 불과하게 된 것인데요. 정부는 대중교통 혁명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우는 GTX를 통해서 시민들의 출퇴근 걱정을 덜어드리고 수도권의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함으로써 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이 초연결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수도권 안에서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GTX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추가적인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용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저희가 GTX역과 연계된 교통 인프라의 개선, 그리고 열차 운행 횟수 증해 등 이 GTX 노선의 이용 편의를 지속 개선해 왔다는 점과 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진 결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정 중앙 서울역 구간의 이용자 수가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그 원인은 이 서울 도심의 거점역과 수도권 서북부 거점역을 직접 연결하면서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는 점과 이 봄철을 맞아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다양한 행사 그리고 공연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활용 패턴들을 분석하면 또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용자들의 패턴을 분석하면 어떤 특징들이 나오나요? 네. 이 GTX-A 노선 이용자 수를 요일별
그리고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네. 평일의 경우에는 금요일 수요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아, 네. 그리고 시간별로 보면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에서 9시 그리고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이용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에 킨텍스, 고양 종합운동장 등 대형 행사 시설이 위치해 있고 주말에 주요 행사가 있는 경우에 빠르고 편리한 GTX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네, GTX A 노선이 개통 후에 이제 운행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용자 편의를 좀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해주셨던 열차 운행 횟수를 증가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 횟수가 좀 증가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GTX A 노선 개통 초기에는 운행 안정화를 위해서 운행 횟수를 당초 계획보다 줄여서 운행을 했었습니다. 이후 실제 영업 운행을 통해서 운행 안정화가 확인이 됐고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차 운행 횟수를 증대를 했습니다. 네. 수서 동탄 구간의 경우에는 작년 12월 28일 상하행 각 52회에서 60회로 편도 8회씩 운행 횟수를 진행을 했고요. 네. 운정 중앙 서울역 구간은 3월 1일부터 기존 7개 편성에서 10개 편성으로 열차 3개 편성을 추가 투입해서 상하행 각 112회에서 141회로 증해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이 운정 중앙에서 서울역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 10분에서 6분 30초 정도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이제 제가 아는 분은 파주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출근길에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먼저 온 차를 보내고 다음 차를 타도 시간상 크게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 연계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주 운정역이라든가 그 역을 중심으로 뭐 환승센터도 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버스를 타고 와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GTX는 수도권 교통의 대동맥과 같습니다. 네. 이 대동맥과 같은 GTX 노선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GTX 역사와 주변 지역을 실핏줄처럼 이어주는 마을버스, 지선버스와 같은 연계교통망입니다. 이와 같은 연계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GTX A 개통과 동시에 GTX 운정역 대합실 상부에 위치한 복합 환승센터 버스 정거장을 활용해서 새로운 버스 노선도 개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운정중앙역 주변을 개발하고 있는 LH와 장시간 긴밀히 협의해서 운정중앙역 복합 환승센터에 설치될 주차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약 1000여 면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해서 자가용 이용객의 편의 또한 고려를 했습니다. 이 동탄역의 경우에도 연계교통 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동탄 지역을 동서로 가로막았던 이 경부 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서 그 상부에 동탄역 주변에 6개의 동서 연결도로가 개통이 됐고요. 이를 활용한 버스 노선 조정 및 신설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외에 지난해 6월에는 용인시의 구성역이 추가 개통이 됐고요. 동탄역과 연신내역은 각각 작년 12월과 올해 3월에 출입구를 추가로 사용 개시하는 등 GTX 이용객을 위한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중교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 운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1년간 GTX-A가 운행을 하면서 중대한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 비결 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GTX를 편리하게 하는 특징들이 한편으로는 이 안전 측면에서 GTX가 극복해야 할 취약 요소이기도 합니다. 깊은 심도, 그리고 폐쇄 공간인 터널, 그리고 많은 이용객 등이 그러한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GTX를 건설하고 운영함에 있어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개통 1주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행스럽게도 GTX A 노선에 화재, 탈선, 차량 고장 등의 중대한 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운행을 할 수 있었던 주요한 사유를 살펴보자면 열차를 운전하는 기장의 숙련도와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한 철저한 훈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장의 숙련도는 안전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정부는 기장의 숙련도 강화를 위해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코레일,
그리고 SR의 지원을 통해 개통 전까지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GTX-A 노선은 이 터널 또는 역사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등 다양한 사고 상황을 가정해서 비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고요. 네. 네. 자, 오늘 GTX-A와 관련해서 정말 그동안의 변화, 또 얼마나 빨라졌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들어봤는데 아직도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계속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 GTX, BC도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 정부는 작년 한 해 GTX-A 수서 동탄 그리고 운정 중앙 서울역 구간을 연이어 개통을 했지만 아직 GTX 삼성역이 미완의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의 위탁 추진 중인 GTX 삼성역은 우선 내년인 26년 내에 수서에서 서울역까지 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연결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삼성역에 정차를 하지는 못합니다. 예. 네. 27년에 GTX 열차를 삼성역에 정차시킬 수 있도록 임시 개통을 할 계획이고요. 28년에는 비로소 완성된 모습의 삼성역을 통해서 GTX-A 노선 전 구간을 완전 개통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26년에 수서 삼성 서울역 구간이 연결이 된다면 비록 삼성역은 이용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경기 남부 주민들도 GTX-A를 통해서 이 서울역 그리고 경기 서북부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게 되고 마찬가지로 파주시, 고양시 주민들도 GTX-A를 통해 한 번에 강남권으로 이동이 가능하시게 될 겁니다. 이 정부는 삼성역을 건설 중인 서울시와 함께 안전 그리고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기에 삼성역 구간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 GTX-A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GTX-A뿐 아니라 수도권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GTX-B 그리고 GTX-C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 GTX 연장 신설 사업 등 2기 GTX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수도권 내외에 이 GTX 교통망을 더욱 촘촘히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건설과 유긴수 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